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일을 준비하고 나중을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자꾸 오늘만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행동을 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다 떨어져 나가고 다 이렇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누군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새로 시작하고요. 뒤닥거리 하면서 밑바닥부터 또 살아갑니다. 그러면 또 차근차근 만들어서 뭔가를 또 이뤄내기도 하는 거죠.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욕심부리고 빚내면 인생이 추락하는 거고, 성실하게 살면 좀 자신의 이 기대치가 좀 낮더라도 욕심을 좀 덜 부리고 차근차근 만들어가면 뭔가가 만들어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좀 잘 좀 추스리며 살아가는 게 더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좀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요 참 막장이죠. 쓰레기 악인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입니다. 사기치고 뒤통치고 뭐 사기친 놈들이 뻔뻔하게 그냥 고개 쳐들고 다니고 피해자들이 행여나 자신의 이제 그 피해가 남들에게 알려져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이제 조롱받을까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지내는 게 지금의 시대다라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을 굳게 먹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도 좀 줄이면서 잘 절제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IMF 때 BIS 그러니까 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6%이던 게 8% 10%까지 올랐었죠. 그러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물어졌습니다. 왜냐? 그 자기자본 비율이 올라간 만큼 시중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그 은행 자기자본 비율 올리고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러면은 그 이제 대출한 사람들의 이제 감당해야 될 이자가 2% 3% 4%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치는 거죠. 점점 이제 그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빚을 낸 사람들은 지옥을 맞는 게 당연한 거죠. 대출한도도 줄어들고요. 이래저래 금리가 오르면 미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가상금리까지 물게 되면 더 답 없는 거죠. 앞으로 한 4년가량은 어려워진답니다. 함부로 남들하고 비교질하면서 흥분하면 안 됩니다. 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기 신용을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지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신용불량자가 창궐한다고 얘기하죠. 금융노예 6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금융노예가 되면 죽을 때까지 은행에 이자하고 원금하고 상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매우 불행한 삶을 이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좀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언제든 위기를 겪을 수 있죠. 언제 어떻게 추락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고 정신 차리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는요 이 사회가 되게 포장사회죠. 포장사회. 남들하고 비교질하고 이제 겉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겉으로 보이는 것, 겉모습 이런 것에 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생기고 이쁜 이제 이성이 와서 이렇게 권한다라고 하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나에게 권하겠냐라는 겁니다. 아주 친절한 그 말 뒤에 이제 독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싫어하는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좋답니다. 돈 버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 경제력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경제력을 확보하고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착실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시기나 질투나 괴로움 이런 거는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줄이려고 애쓰는 게 필요하죠. 세상은 참 잔인한 곳입니다. 돈이 없으면 되게 이제 힘들고 서글프게 사는 거고 돈이 있으면요 좀 더 여유롭고 하기 싫은 걸 피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좀 잘 되돌아보고 비치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성실하게 이제 축적할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이 지켜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들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전 세계 경제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경기 침체가 더 이제 극심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앞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개인화가 더 심해질 겁니다. 점점 이제 살아가는 게 힘들다라는 걸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하고 엮이지 않아야 되고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좀 더 신중하게 뭔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지낼 수 있으면 참 감사한 거죠. 이래저래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부동산 투기 이런 거 안 하고 성실하게만 살아도 우리 삶을 지켜낼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뭘 해도 여차하면 망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함부로 뭔가를 결정 안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엔 주인공이 많지만 이 세상에 나는 엑스트라다 이런 생각으로 아주 낮은 자세로 분수를 지키고 함부로 모험 걸지 않는 것, 이게 훨씬 더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드라마하고 현실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 사는 건 다 비슷비슷합니다. 함부로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최소 2, 3년간은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이래저래 투기꾼들이 다 망하고 무너질 때까지 시간이 이제 걸릴 겁니다. 금리도 금방 안 떨어지죠. 꽤 오랫동안 고금리로 지속이 될 겁니다. 많이 올라가고 망가질 때까지 아마 그 고금리 상태가 지속될 거다라고 보면 맞죠. 참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유의하며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다중채무자라고 합니다. 다중채무자 뭡니까? 이곳저곳 여러 곳에 이제 빚을 냈다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몰려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앞으로 우린요, 더 우려스럽고 더 염려스럽고 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욕심 부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지금은 경제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욕심 부려서는 안 되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고 불황의 시대에 현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잘 좀 파악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조심도 조심하며 지내는데 집중하는 게 제일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살아가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성실하게 지내고 착실하게 지내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뭘 해도 망하기 쉬운 시대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영업, 개인사업 이런 것도 좀 시기를 좀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를 결정하지 않는 것도 현명한 결정임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